규제라고 무조건 안 좋고 비규제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가끔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기 가열지구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조정지역 추가로 매수해도 될까요? 2주택 상태인데 비조정지역에 하나 더 투자하는 거 괜찮을까요?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데 최 씨랑 결혼해도 될까요? 혹시 강 씨는 어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질문 자체가. 최 씨든 강 씨든 전부 다 사람 나름이고 그 성에 따라서 똑같은 답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규제 지역 대 비규제 지역 질문도 똑같습니다. 지역도 지역 나름이에요. 대구도 규제 지역이고 청주도 규제 지역인데 향후 흐름이 똑같이 흘러갈까요? 광양도 비규제고 목포도 비규제인데 지금 분위기가 비슷할까요? 투자 대상을 규제 대 비규제로만 딱 나눠서 적당히 사는 거는 진짜 위험한 행동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오를지 안 오를지 투자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거라면 질문 자체가 좀 달라져야겠죠. 전주가 오를 수 있을까? 춘천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요. 물론 제가 그 정답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찾아보시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진짜 간단하게 딱 3단계로만 알려드려 볼게요. 1단계. 예를 들어서 전주가 궁금하다. 그럼 대장 아파트 가격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대장 아파트 국민 평수 33평이 얼마 하는지 보니까 딱 7억이네요. 에코시티 더 샵. 전주 인구가 65만인데 대장 아파트가 7억. 싸요, 비싸요? 사실 잘 모르겠죠. 그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부동산은 비교의 학문입니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도시나 조금 더 큰 도시, 조금 더 작은 도시랑 가격을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그 차이가 적정한지 아닌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키가 175인 사람이 네덜란드에 가면은 이수근 되는데 필리핀에 가면은 서장훈 되거든요. 똑같은 키라도. 전주의 7억도 다른 도시가 얼마냐에 따라서 적당한 것일 수도 있고 완전히 싼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딱 마침 인구가 65만으로 완전히 똑같은 천안이 있어요. 대장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9억 8천이에요. 전주가 완전히 저평가 아니야. 그런데 사실 천안은 혼자 보면 안 되고 아산이랑 딱 붙어서 생활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둘이 합쳐서 98만 인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98만 천안 아산이 9억 8천인데 65만 전주가 7억. 어떠세요? 잘 모르겠으면 또 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좀 작은 도시 53만 김해랑 비교를 해볼게요. 김해 대장이 7억 2천. 어때요? 인구가 12만이나 적은 곳이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네. 이거 보면 전주가 좀 더 올라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국을 인구 베이스로 대장 아파트끼리만 한번 직접 검색해서 비교를 해보세요. 이것만 해봐도 상대적으로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싼 상태인지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인구 베이스로 비교를 하실 때 수도권을 넣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지방끼리만 수도권은 완전히 외곽 제외하면 서울, 인천, 경기 자체가 한 덩어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과천 보세요. 인구는 7만인데 대장은 22억입니다. 2단계 미분양. 이거는 부동산 투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지표인데 사람들은 공급만 알지 미분양이란 지표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어떤 도시의 부동산 심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딱 하나의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게 이 미분양 그래프거든요. 미분양이 과거 평균보다 엄청 쌓여 있거나 폭증하는 중이면 이 도시의 전체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새 거를 원가에 줘도 안 갖고 가는데 누가 헝거를 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 한번 볼게요. 미분양이 현재 제로입니다. 적어도 당분간 떨어질 일은 없겠네요. 이렇게 투자 지역을 선정하실 때는 미분양이 바닥이거나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도시 중에 골라야 됩니다. 물론 이 미분양 통계는 한두 달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베스트 타이밍을 잡고 싶으면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3단계 공급. 다들 아시겠지만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죠. 수요가 일정한 상태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가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친절하게도 앞으로 2, 3년간의 물량이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 부동산 지인 호갱노노, 아실 같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예쁘고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서 다 알려주고 있죠. 정부에서 지금 오늘 당장 100만 호 공급을 결정해도 3년 동안은 그게 시장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 찍어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빵이 아니라서 못 찍어내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추진하고 200만 호 새 정부에서 공급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1, 2년의 아파트 가격에는 큰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간혹 가격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면 공급이 많아도 매매가 상승이 공급을 뚫고 폭발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이 과한 지역은
위험할 수도 있는 지역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전주의 공급 물량 한번 볼게요. 향후 3년 동안 적정 물량보다 적죠. 괜찮아 보여요. 투자를 할 때는 규제, 비규제를 먼저 나누지 마시고 저평가 지역 선정이 우선입니다. 오를 곳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규제냐 비규제냐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해야지 규제라고 무조건 안 좋고 비규제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인 세금에 대한 전략은 질문을 해주셔도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세무사도 어려운 게 요즘 세금인데 저한테는 더 어렵겠죠. 저는 제가 딱 실제로 처해봤던 상황에 대해서만 알거든요. 어쨌든 핵심은 규제, 비규제 구분 말고 상대평가, 미분양, 공급을 체크해서 좋은 곳에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